자,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네.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뭐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좀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과 좀 약간의 협의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영상을 조금 못 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앞으로도 원활하게 좀 진행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향 정도는 약간의 좀 생각을 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건 간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4파, 3파가 떨어지고 나서 4파 같은 경우에는 ABC 반등이 나오죠. ABC 반등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뭐 파동이라는 게 이제 약점도 있습니다. 뭐 무조건 맞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저도 예상을 하기로는 이 2파보다 이 2파의 기간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 더 짧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고점이 맞다면 똑같이 11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온 게 똑같아 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은 이제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꺾이는 모습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연준의 잭슨홀 회의에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큰 관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어제 또 그런 우려감들은 뭐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조금 흔든 부분들 나왔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좋겠고, 애국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좀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제 미리 연준 의장 말고, 파월 연준 의장 말고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미리 좀 부각시킨 감이 있어요. 조지 캔자스시티 이 연은 총재나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 그걸 좀 많이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 것들을 부각했는데, 왜 굳이 파월 연준 의장이 무언가를 나타내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앞장 세워서 시장을 살짝 교란하는 행위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말로는 마치 이 연준이 독립되어 있고 트럼프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난 연말에도 트럼프가 상당한 그런 비난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게 저지했을 때 먹혀 들어갔어요. 결국에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됐죠. 그 다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더니 결국에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7월달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트럼프는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오늘 밤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과연 무슨 소리를 할까 하는 부분들, 뭐 현재로서는 뭐 이제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심이 좀 들어서요. 의심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5파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서 풋만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콜을 풋의 일정 비중으로, 조금은 콜이 더 작은 비중을 들고 가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만에 하나 파월이 또 매파적인 관점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어쨌든 7월 금리 인하를 할 때에는 이게 보험성으로 이게 인하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이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중립금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또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어쨌건 간에 트럼프가 파월과 관계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파월이 트럼프를 좀 따라가는 그런
결국에 트럼프의 지시를 좀 따르는 듯한 생각을 좀 지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해지 부분들, 좀 수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또 우리가 그동안 콜을 많이 팔았는데 다시 조금 오늘 되사는 부분들을 해봤습니다. 자, 결국에 어쨌든 지금 장은 지금 1948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는 지수 오늘 고점 부분들이 1951 정도, 어제 저점 정도 근처까지 갈 것 같다. 뭐 5일선 저항 만날 것 같다 했는데 약간 뭐 53까지 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딱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만나고 있는 수준이죠. 5일선 내지는 어제 저점, 자 종가이기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이제 이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 파동상,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파동상, 뭐 틀릴 수도 있죠. 이때까지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만 파동상으로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4파가 상당히 좀 길었죠. 생각보다는 이게 4파가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2파에 비해서 상당히 좀 길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확장형이죠. 점점 파동이 넓어지는 확장형이죠. 지금 이게 60분봉이라서 저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거를 뭐 30분봉으로 이렇게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15분봉으로 보면 더욱더 정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왜 맞고 떨어졌는가,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들 연결해서 그었을 때 이 자리가 조금 맞고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구나. 근데 과연 이것이 주말 동안의 이슈,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이것이 위로 뚫리는 갭상승으로 뚫고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뚝하니 떨어져서 떨어진다라면 지금까지 떨어졌던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좀 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즉 지금은 월요일날 상당한 큰 폭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상당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진폭은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RF 역습,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셉션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2년 국채와 10년 국채의 역전 현상, 금리 역전 현상, 지금 2년물이 1.630이고 10년물이 1.642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계속 쳐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말 동안에 혹은 이제 어쨌든 이 시장 열려 있는 동안에는 이게 역전이 되지는 않나라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역전됐었을 때 미국 시장이 매우 큰 폭으로 마이너스 3%대의 폭락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또 시장을 상당히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역시도 어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소미아를 우리 쪽에서 이제 종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다음 주 28일 날 규제 품목을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설마 니들이 그러겠어? 라고 했던 부분이 대한민국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자존심을 내세운 건지 뚝심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은 뭐 참 이제 객기를 부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으로서 좀 더 기존 제재에서 추가적으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시점은 아마도 28일 정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한국도 그에 따른 보복성 쌈박질을 좀 더 확대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쉽게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들, 미중 무역 전쟁, 분쟁, 그 다음에 한일 갈등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브렉시트 상황도 지금 현재 있고, 이탈리아의 정치적 문제 이슈도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쓸 때 해결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머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를 해결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라는 것은 한 가지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도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도 하나의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한일 갈등 역시 무언가가 뭐 슬기롭고 뭐 이렇게 풀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고 이대로 쭉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자꾸 꼬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최악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라는 거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들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어차피 우리가 주식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 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냥 즐거운 상황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즐거운 상황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이 오파 하락이 맞다면 1, 2, 3, 4, 5로 일단은 1입니다. 5-1이에요. 그죠? C-3-5-1 그리고 5-2 그리고 5-3이 나타나겠죠. 자, 이제 이 2가 끝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다 끝이냐. 근데 이 2의 파동은 요 꼭지만 안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돼서 화요일 돼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는 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가 아직 끝난 건 아닐 수 있으니, 자, 월요일날 이 2의 반등이 요만큼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5-3이 시작돼서 쭉 밀리는 관점, 그 다음에 5-4, 5-5가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깨는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 부분만 여러분들 놓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를 결정짓고 방향을 보지 마시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쨌든 올라간다 해도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올라가게 되면 혹시나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 콜을 일부 물량을 담아서 가는 거예요. 담아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풋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콜이 손실이 나도 그 풋의 수익이 훨씬 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버는 돈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갑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버는 게 중요한 거고, 올려치면은 이제 그죠? 거기에 따라서 올려칠 것을 혹시나 대비해서 콜을 산 거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이런 대응이 안 돼서 늘 당하죠. 당할 때가 물 무섭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 영상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